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쓴 시 몇 편 소개해드릴까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제목은 다 쓴 치약. 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 제목 목욕탕에서. 네, 그 다음 믿는 수밖에 그럴 수밖에. 제목 국내산. 참 기발하죠. 이렇게 두 줄짜리 문장으로 인터넷에서 큰 화제와 인기를 모은 SNS 공감시, 이 작품들을 쓴 하상욱 시인, 최근에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이런 제목의 새로운 시집을 출간했네요. 오늘 함께 만나보죠. 하상욱 시인은 건국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과를 졸업했습니다. 리디북스에서 기획자로 일하면서 SNS에 시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이 시들을 전자책으로 묶어 무료로 배포해 SNS상에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후 2013년 시집 서울시 1, 2권을 시작으로 2015년 시집 시 읽는 밤, 시밤과 2018년 시로를 냈고요. 최근에는 시집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를 출간했습니다. 하상욱 시인의 작품은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SNS 공감 시인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회사는 가야지, 축의금,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등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시인 하상욱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을 시인이라고 안 부른다면서요? 네, 그 시팔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조금 저 스스로도 좀 저를 구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시인이라는 이미지와 저를 구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스스로도 뭔가 조금 더 대중적이고 판매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저도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요거 재밌네 싶어서 뭔가를 판다는 느낌으로 시파리 이렇게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뭐 사실은 어떻게 불러주셔도 저는 괜찮은데, 저는 뭐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지만,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건 하상욱 씨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좋습니다. 하상욱 씨? 네. 그냥?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 아무런 직함 안 붙이고? 네네. 예. 제가 지금 2013년 처음 펴내신 시집 서울시 1권, 2권. 네. 그거를 이렇게 펼쳐보고 있었었는데, 네. 맨 앞에 보면 이제 작가 소개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상욱 씨 사진이 있고, 네. 그 옆에 소 사진이 있고, 그 옆에 개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작가 소개예요. 네, 맞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작가의 말이 나오는데, 말 사진이 있어요. 네. 페이지를 넘기면 목차가 나오는데, 사람 목을 발로 이렇게 차는 사진이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작가 소개 작가의 말, 제가 사실 프로필 같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글의 내용이, 사실 프로필이라는 게 먼저 알고서 글의 내용을 보면은 뭔가 글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재미도 있으면 좋겠고 해서 그럼 나는 프로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로필, 뭐 작가의 말, 목차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라기보다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재미를 주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책을 볼 때 무슨 뭐 이론책이 됐건 소설책이 됐건 이 작가 소개 등등 이 책 날개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그걸 꼭 먼저 보고 읽는 사람과 그걸 일부러 안 보고 읽는 사람. 네네네. 두 종류가 있어요. 영화를 볼 때도 그 영화에 대한 뭐 각종 평이나 뭐 이런 걸 쭉 챙겨 보고 보는 사람과 그런 거 절대 안 보고 보는 사람. 네네. 하상욱 씨는 두 번째군요. 네, 저는 왜냐하면 편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미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보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내용에 집중하거나
그것들을 끝까지 볼 때 내가 어떤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그 처음 책을 냈을 때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이름을 쓰는 게 도움이 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왕 그러면 내 프로필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작가 사진과 옆에 소사진, 개사진, 작가 소개 이걸 보고 뭐라고들 하던가요? 그 사실 저는 처음에 책으로 먼저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이미지로 먼저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머 사이트에 제 글이 아니라 그 이미지 세 개가 많이 이렇게 퍼진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덕분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 책이었네 하면서 더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됐죠, 사람들이. 네.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만약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되게 좋은 전략이었던 거죠. 잘 먹힌 전략이 됐었던 바로 거죠. 이런 남들은 못하는 생각을 해내는 것. 네. 본인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남들이 못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부담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었고 미술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약간 돌발 행동, 돌출 행동 같은 그런 식의 작업들을 사실 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아님 말지 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되게 자유롭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라고 하는 걸 SNS상에 이렇게 올린 게 언제쯤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날짜를 기억하는데 2012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걸 꼭 날짜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나중에 질문을 받아서 내가 언제 처음 글을 올렸었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SNS는 날짜가 다 기록이 되니까 그날이었더라고요. 네. 12년 7월 18일.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날은 아니었고. 전혀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그때 올린 시가 뭐였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약간 내용의 성향이 다른데 제가 처음 올렸던 글은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사랑은 변해. 제목은 개허세 이런 글이었었어요. 제목은 뭐요? 개허세라고 인터넷에 허세. 네, 허세를 이제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개허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보다는 인터넷 유머를 더 강조해서 처음에 재미로 한번 써볼까 했었던 글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그 글은 이제 책에 싣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좀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러게 이제 간간히 SNS에 올린 거예요? 그때는 근데 간간히 올렸다기보다는 정말 그때는 재미가 있었어서 친구들이 재밌다 그러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처음엔 뭐 2편, 3편 올리다가 나중엔 거의 뭐 매일같이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고. 네. 근데 막 그 대외적으로 반응이 뜨거워지진 않았었어요. 제가 SNS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해서 그냥 친구들이 좋아했던 거의 그 정도의 글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종이책으로 묶기까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마침 다니고 있었던 회사가 전자책 관련된 회사였었어요.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이제 다 담당자들도 그 관련자들이고 하니까 이거 재밌다고 전자책으로 엮어서 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못 낼 거 있나 싶어서 저는 사실 이제 디자인 전공할 거다 보니까 표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하면 되거든요. 만들면 되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못 만들 거 없네라는 생각으로 표지도 이렇게 툭닥툭닥 만들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미 다 써놓은 시는 있는 거고. 그래서 엮어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표지 뚝딱뚝딱 해서 네. 전자책이 나온 거예요. 공짜로 이렇게 올렸었던 거죠. 공짜로. 네. 게다가 사실 제 글을 누가 돈을 내고서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올렸던 그랬더니 거였죠. 많이들 다운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운을 먼저 받으셨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 속의 작가의 말 목차. 그 사진. 네, 그게 먼저 퍼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전자책이네.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거였죠. 네. 그다음에 그 전자책 내용이 종이책으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그리고 마침 그때 전자책에서 있었던 몇 개의 글이 또 이제 약간 화제가 되면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보자 이러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네. 전자책부터 제목이 서울시였어요? 네. 그 제목도 독특해요. 왜 서울시예요? 뭐 서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나누기 좋은 글들을 담은 시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이렇게 처음에 제목을 그 남들은 읽으면 이거 무슨 서울특별시청에서 만든 무슨 홍보 자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보면은 이렇게 앞에 저 지하철 노선도처럼 그려놨어요. 네, 그래서 표지도. 네, 처음에 이게 무슨 뭐 여행 안내 책자인지 오해하시는 분들 좀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게 다 독특하군요.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독특하다라고 반응을 해주셨던 거고요. 사실 저는 독특해야지라고 해서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사실 부담을 느끼고 한 건 아니어서. 네. 서울시라는 시집의 맨 마지막 시가 네. 서울시도 시냐? 무시하지 마세요. 네. 마음만은 특별시예요. 네, 그런 글로 만들고. 네, 그럼 꼭 이렇게 한 2줄짜리를 아예 처음부터 작정한 거예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페이스북이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 딱 제가 썼던 저는 띄어쓰기까지 줄바꿈까지 다 해서 6줄이에요. 딱 그때 제가 했던 게 근데 페이스북은 6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더보기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보기 버튼이 나오지 않는 가장 한 화면에 딱 네. 나오는 네. 그래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는 해선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줄 수가 6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제목 있고 네. 한 칸 띄고 네. 2줄 쓰면 네. 좀 남는데요? 네. 그러니까 4줄이에요. 4줄? 네. 그러니까 한 문장, 2문장인데 이제 그거를 줄바꿈을 해서 4줄로 많이 썼었거든요. 네. 2문장을 4줄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총 6줄. 그렇게 해서 딱 맞게 했었던 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유통 채널의 특징에 네. 그냥 맞춘 거군요. 네, 왜냐면 제가 하는 작업들이 사실 웹 쪽 일을 했었고 원래 디자인 작업을 또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더보기 버튼이라는 게 얼마나 그 유저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직업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된 그 길이였던 거죠. 네. 요번에 펴낸 시집의 제목은 튜브. 네.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이번 시집에서 몇 편 좀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이번에 쓴 글들은 사실 서울시처럼 제목 있는 그런 내용의 글들은 아니고요. 제가 제목 없는 글들도 많이 쓰는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면 참다가 끝난다. 이런 글이라든지 아니면 편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편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안 만나고 싶다. 안 맞는 사람들. 이런 글.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다.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짧게 정리한 글들. 이런 글도 있네요. 남을 내리지 마. 내가 오르면 돼. 이런 글들. 이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글 중에서는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만 나는 지나기 전이라서요. 이런 글들 썼습니다.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만 네. 나는 지나기 전이라서요. 네. 지금은 이제 안 괜찮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괜찮음을 강요하기도 하잖아요. 가끔씩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가끔은 힘들 때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대신 조금 글로 적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적어본 글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네. 내가 널 아끼니까 하는 말인데 그냥 아껴둬. 네.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만 해. 잊고 싶은 오늘이 아닌 잊고 싶은 오늘로 남길. 여기서 이제 앞에 잊고 싶은은 잊어버린다는 얘기고 뒤에 잊고 싶은 오늘은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렇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들었는데 나는 방황인 것 같다. 네. 도망친다고 또 망치는 건 아니더라고. 네. 이런 시들. 네, 그런 글들을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는 금방 써집니까? 좀 너무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죠. 근데 사실 금방 써질 때도 사실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금방 써지는 글들은 고민이 평소에 많았던 내용들이라거나 아니면 운이 좋게도 문장이 빠르게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방 써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되게
오래 묵혀둬서 다시 쓸 때도 있고 그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뭐 그래서 뭐 금방 쓸 때는 금방 썼다가 어떤 글들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로 아이디어 흔히 뭐 시상이 떠오른다 이런 네. 어디서 얻어요 그런 걸? 그냥 뭐 다 일상인 것 같아요. 나의 일상. 네, 뭐 나의 일상도 그렇고 뭐 전해 듣는 사람들의 일상 아니면 뭐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들의 일상 아니면 이야기들 그런데 아니면 뭐 드라마, 영화,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듣다 보면은 떠오를 때가 있고 사실은 좀 이제는 이것도 직업병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넘기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라도 하나 건져볼까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 저도 모르게 곤두서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다른 시인들 가운데 네. 좀 특별히 참고할 만한 그런 시인이 있나요? 저는 사실 뭐 다른 분들의 글을 참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일부러 더 안 읽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제가 예전에 그 디자인을 할 때도 많이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묶어버리는군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워서 더 발전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자꾸 나와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좀 따라가게 되고 그런 측면이 더 크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쓴 글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안 보는 지금 그런 걸 일부러라도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광화문 글판 있잖아요. 네네네. 하상욱 시인의 이 글을 보면 광화문 글판이 떠오르긴 하는데 아, 네. 근데 조금 내용은 달라요. 네네. 방향이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조금 더 내용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조금 더 일상적이고 그렇죠. 더 뭐라 그래야 더 그냥 일상의 말들, 일상의 언어들 그냥 그런 것들을 심지어 완성된 문장조차도 그렇게 일상의 언어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하니까 조금 더 내용이라든지 완성된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감정으로 그렇죠. 다가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짧은 글이에요. 광화문 글판도 짧을 네네.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 글판에 선정되는 글들은 대체로 감동, 네네. 따뜻한 정, 네. 뭐 이런 걸 느끼게 해준다면 네. 우리 하상우 시인의 글들은 보면 반전, 네. 위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어떤 깨달음,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싶어해요. 누구나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말로 꺼내기 약간 민망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근데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약간 나만 너무 혼자인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더 문장으로 정리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더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쓰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까지 실렸다면서요? 네, 몇 권의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학년 대상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네, 실려 있다고. 어떤 작품들이 실려 있어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그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다쓴 치약 이라는 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 애니팡이라는 글이 네, 이 두 편이 일단 소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소홀했는데 네, 덕분에 소식 듣게 돼. 네, 애니팡이라는. 애니팡. 네. 또 있답니다. 선풍기 바람이라고 하는 네네. 제목의 시. 네. 얼마 전까지 넌 정말 차가웠지. 하지만 요즘 넌 많이 달라졌지. 네. 선풍기 바람. 네. 재밌어요. 그런 원래 글들이. 어렸을 때 꿈은 만화가였다면서요? 네, 저는 뭐 10대 내내 사실 그림, 뭐 만화, 그림 이게 제 거의 전부였죠. 네. 근데 만화가의 꿈은 못 이뤘군요. 네, 저는 만화가의 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포기를 했어요. 왜요? 왜 포기했어요? 좀 이유가 재밌는데 들으시면은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했다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친구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저랑 비슷한 실력이었는데
저랑 인생을 같이 만화를 그리기로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아주 친한 친구지만 네, 그 친구가 너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출중해져서 그 스트레스를 제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 때문에 저는 그냥 난 도저히 만화 나는 이제 흥미도 잃었고 쟤는 도저히 못 이긴다. 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에게 경쟁도 예.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만화가의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만화를 포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만화가가 됐나요? 그 친구는 사실 그 만화로 아주 유명한 학교에 진학을 했었고 그리고 영상 쪽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화가가 안 됐어요? 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출중했는데 안 되는군요. 근데 뭐 대학교까지는 정말 출중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 가긴 했으니까 제가 주눅들만 사실은 하긴 했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긴 합니다. 네. 만화가의 꿈을 접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 웹 디자이너. 네네. 결국은 그림하고는 연결되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이라는 그 길을 택할 때 조금 전략적으로 택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장 수능 준비만 해서는 다른 그 과를 가기에는 공부를 하기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는 그림은 잘 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흥미도 가고 나랑 맞겠네 싶어서 디자인을 택했던 거였습니다. 이 시집을 펴낼 때 거기 이게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그림들도 본인이 직접 그리는 거죠? 네네. 그렇죠? 사실 표지 디자인도 다 제가 했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본인의 작품, 시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은 네.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뭐 재밌다 라는 반응도 많이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좀 제목 있는 예전 글 스타일에서 조금 바뀌어서 제목 없는 2-3줄 정도의 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글을 쓰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재밌다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이상하게도 위로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받아요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이상하게 위로를 받아요라는 말씀을 많이 이상하게 하세요.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않거든요. 사실 아픈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꺼내요, 제가. 그러니까 아파서 얘기 꺼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는데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더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시집에 싫은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은 서로 안 보고 사는 것뿐이다. 네, 뭐 이런 얘기. 네. 네. 결국 잘 지내려고 하지 말고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관계에 대한 것들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어떤 관계든 영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계라는 이름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언제부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이번에 많이 적었습니다. 네. 또 할 말은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안 할 말은 안 하는 사람이다. 네네. 이건 참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가급적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도 사실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는 사람도 많아졌고 저도 사실 짧은 글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지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언제나 있다 보니까 아니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나 그런 위험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느끼는 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많죠. 세상에 대해서. 근데 그런 욕심이 들 때마다 내가 나의 철학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조금의 여지라도 있다면 함부로 이야기 꺼내지 말자. 이게 어떤 정답을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하지도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 스스로 다짐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글들을 저 들으라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일들이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본인은 잘하고 있습니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은 쉽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는 그런데 그냥 저도 가끔씩 남들이 뭔가 뭐 이뤄내고 어려운 것들을 뭐 이뤄내고 나서 보면 다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 스스로도 경계하자 라는 의미로 조금 그런 글들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제 글은 남들에게 바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 스스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실 알겠어요. 대부분입니다. 이제 뭐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면서 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네. 이 2줄짜리 내지는 뭐 칸 바꿔서 4줄짜리 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굴레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다른 어떤 형식의 글들이 있더라도 그걸 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대한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이게 또 하나의 굴레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라고 네. 하는 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식을 택했잖아요. 네. 작가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근데 그런 다른 방식의 파격은 본인에게도 다시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네. 나를 너무 묶어버리는 건 아닐까. 또 네네. 이제는 2줄에 모두 담기 어려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럴 때 꼭 굳이 2줄이라는 굴레에 나를 묶어야 할까. 더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어떨까 네. 싶어서요. 근데 저는 그 굴레에 저를 묶는 게 더 재미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칙과 자신의 어떤 형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낼 때나 그것들을 완성시키려 할 때 고민의 제약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네. 뭔가 조금 더 그걸 깨버리면 더 편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 제약 때문에 오는 그것들에 대한 고민의 재미는 사라질 그럼 수 있어서 제 질문을 더 이어가면 네. 2줄에 담기 어려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도 네. 이걸 2줄 안으로 녹여내려고 더 고민하게 되는 네네. 그런 거군요. 그게 저는 사실 더 흥미롭고 더 재미가 이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더 길게 쓰는 글들도 있는데 그런 글들을 길게 쓰는 이유는 사실 가끔씩은 저도 그냥 어떤 글들을 편하게 쓰는 글들이 가끔씩은 있거든요. 예. 그게 약간의 가끔씩의 일탈 예. 정도이지 예. 그거를 제 주력으로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재미 요소를 하나 알겠습니다. 스스로 포기할까 봐. 그러니까 하상욱의 트레이드 마크는 2줄이다. 가장 재미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인이 아니라 시파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하상욱 씨를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